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 자사고, 외국어고 이 폐지를 둘러싸고 이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첫 번째 순서 찬성, 반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에는요,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시는 이 최상범 전 교장 선생님, 또 화영철 광주에 기반을 둔 교육단체 미래교육 포럼 대표님, 그리고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시는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또 임창현 전북교육 공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자사고에 몰리면서 입시 명문고를 공인한 모양새가 됐고 일반고의 학습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빠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사고를 지지하는 쪽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린 성과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으로 일반고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자사고 3곳과 외국어고 1곳이 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이들 학교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주로 주장 중에 이 학교 서열화, 또 그리고 소수를 위한 고등학교다, 또 그리고 일반고의 이 황폐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점들이 서로 칸막이처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요.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학교 서열화라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김재균 실장님께 잠깐 얘기 듣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을 먼저 찾아줘야 돼야 하고, 공교육의 시스템이라는 건 공공성에 기반을 하는 건데, 실제로 특권학교라고 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이러한 특목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사교육 발생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에 의해서 어떤 서열화가 조장이 되는데, 한간에 세속적으로 떠도는 얘기는 영재고, 내지는 과학고는 성골, 그리고 자사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는 진골, 그리고 일반고는 일반 평민, 특성화고는 천민, 이렇게 세분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칸막이에 의해서 도저히 어떤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현재 시름시름 앓게 되는,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갖게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은 그러니까 좀 잘난 학생, 또 그렇지 못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한 것이 한마디로 사교육에 의해서 조장된다. 예. 조장되고 구별되어 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 김재균 실장님이 사교육, 그 다음에 행복,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서열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성고등학교 교감으로 7년 동안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해 본 결과 절대 사교육 조장하는 이런 학교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사교육비는 오히려 중학교 학생이 교육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사교육비가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약 27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입니다. 그리고 행복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3 학생들이 그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지, 배급제 일반적으로 추첨에 의해서 학생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이 사회, 국가 체제와 시스템이 같은 이런 체제가 과연 행복인가? 이것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배급제라는 말씀하셨고,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행복이기도 그렇죠. 하다. 예. 말씀하시고,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근거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전형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5분 정도 시행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도 조장할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서열화, 그러니까 그 자사고 다니는 학생은 조금 잘난 학생, 또 그렇지 못한 절대 학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급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일반 고등학교 교장을 4년 6개월 동안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예, 1인당 그 수업료가 연간 한 1,000여만 원 들게 됩니다. 예, 저희 그 남성여고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도 학생이 약 730명 정도 되는데 78억 정도의 총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당 약 1,1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예, 만약에 그 자율형 사립고 정도 되면은 거기에 수업료가 3배를 했기 때문에 약 260만 원 정도의 연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력이 있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가고 싶어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취 의욕을 자극하는 이런 효과까지 예. 가져오는 것을 제가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논점이 거의 다 좀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예, 우선 제가 예. 대신해서 좀 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 1,000여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아니 수업료는 그렇습니다. 근데 총액 보충 수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비- 기숙사비라든가 총액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사고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부 몇몇 학생들만 기숙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보통 대부분은 그 정도 비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그 자사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자사고의 특성이나 장점이라고 내비칠 수 없는 학교들, 특히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그 상산고를 제한 그 2개 학교에서의 어떤 자사고의 문제점을, 그 장점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옹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대부분의 지금 자사고들이 그 한 3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제가 정확하게 통계가 그-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지금 그 교육부 알림이를 통해 가지고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1인당 민사고의 경우에 1인당 학비가 2,528만 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이 745만 원, 나름대로 여기 보충수업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은 또 외부에서 이렇게 학교에 그 통장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 외부 또 따로 이렇게 각출해 가지고 외부 강사를 불러 가지고 그 특별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부분 이제 여기 이 한 그 10개 그 순위로 했었을 때 비용이 2천만 원에서 한 600만 원 그 사이의 학교들, 그 학교들 순위에는 대부분 이제 그 이 학교들이 대부분이 그 명문대학교에 예. 대부분 진학률과 그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은 뭐냐면은 비용을 많이,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 진학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그 기획운동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대학 어떻게 보면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예. 하는 차원으로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그 학생들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에서 결국에 학생들이 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또 신분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 대표님께 드리죠. 예. 오늘 제가 보니까 이 토론 주제에 조금 빗나가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사고 도념은 이게 아니고, 이게 자사고하고 외고 같은 특목고가 사라지면,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화하면은 학교 서열이 생긴다. 이게 문제 아니. 이게 가장 큰 지금 그 이유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그러고 정교에서도 그러고 솔직히.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70년도, 80년대 살아보셨는가 모르는데, 교직 생활 하셨는가 모르는데, 저는 과거에 했습니다. 1975년부터 평준화가 시작됐습니다. 평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어느 곳이나 공립학교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아마 전주도 그랬을 걸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같으면요, 일고, 광고, 전여고 최고 좋은 학교였습니다. 예. 그런데 75년에서 20년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5년이 딱 돼서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중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서열화가 쫙 돼버렸습니다. 예. 공립학교는 제일 꼴찌가 다 돼버리고 사립학교가 아주 우수한 학교로 부각되고, 사립학교 중에서도 1, 2, 3등이 쫙 나와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좀 주자. 학교에 학생들의 선발권도 좀 주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학교를 좀 살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선지원 후 추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예. 그게 1996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사고나 이 외국어를 없앤다고 해서 일반 고등학교화, 다시 말하면 다양화의 교육 제도에서 획일화의 교육 제도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과거의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예. 실패한 작품입니다. 예. 이 실패한 작품을 다시 또 우리가 밟고 간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여기 잠깐만요. 예, 김정희 실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 또 일리 있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반론을 드리면 1974년에 이제 고교 평준화가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향 평준화가 됐다는 어떤 근거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네. 실제로 그 세계 유수 아이들 피사라고 하는 그 피사, 예. 시험에서도 우리 지금 평준화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세계 상위권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성적 하나 가지고 모든 교육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다. 결국 70년간 우리 교육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성적 하나 갖고 서열화시킨 것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서열화가 아니거든요. 교육은 서열화를 조장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서로가 서로를 즉 경쟁해서 협력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성적으로 줄 세우기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제는 1700만의 촛불의 민심은 바로 그걸 원하고 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서열화 이것만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교육의 시스템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쯤은 함께 논하고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그러시죠. 예. 제가 하 대표님 말씀 듣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방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정교조나 또는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기본이 평등 사상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평등 사상이 조건 평등입니다. 지금 뭐냐? 모든 학생을 일반고에다 넣어갖고 평등하게 출발하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 평등 아닙니까? 근데 교육은요, 조건 평등이 아니라 기회 균등의 평등이어야 됩니다. 평등이. 왜냐? 자기 소질과 능력과 개성에 맞는 곳에다가 얘들 심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정말로 전쟁 없는 정말 이 교육 전쟁을 하고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우수 인재를 길러야 되고 우리 교육이 지향할 것은요, 용합적 창의적 인간을 길러야 됩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이걸 한 군데다 모아놓고 그대로 다 이질 집단을 놓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맞춤형, 요즘에 그 개별학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예. 어렵잖아요. 그런데 맞춤형 동질 집단 학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화 고등학교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야 된다. 예, 최상훈 교수님 드리고 또 반론 드리죠. 예. 아까 그 피사 말씀을 하셨어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피사 학업 성취도에서 2006년을 기점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게 됩니다.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도는 지금 6 내지 8입니다. 6에서 8이 상당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전라북도 교육만 하더라도 모두 과거에는 핀란드 교육이 협동학습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라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핀란드에 가서 그것을 보고 체득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핀란드의 협동학습 교육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바로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사고 폐지된 강남 8학군 부활, 집값 부채질 우려. 예. 그래서 급격한 교육정책 변경에 학부모들, 학생들 불안하다고 예. 이렇게 크게 예. 나온 이 바로 보도가 우리나라 교육의 단적인 예입니다.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전라북도 교육감의 철학이 바뀐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3번, 교육감 선거는 4번입니다. 그러면 7번에 걸쳐서 모든 교육제도가 근간부터
또는 부분적으로 모두 알겠습니다. 수정하는 이러한 혼란 속에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불쌍할 지경이라고 저는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교육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거나 그렇습니다. 급변하면 안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시고. 뭐 예, 2년은 예. 못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네. 반론 듣지요. 예, 우선은 아까 지금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사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다양성 지금 여태까지 자사고에 보면은 학생들의 그 다양성보다는 그 스파르타식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과거식의 어떤 전근대식인 그런 학생들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적을 올리는 식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여기 다양성이라는 거 맞춤식 교육이라는 건 그건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특별하게 잘난 학생들 아니 뛰어난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혼자서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자체를 이뤄낸다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학생들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금의 어떤 그 단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다양한 학생들이 그 선택을 해서 교과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율성이 더 주어져 가지고 오히려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향 편중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아까 서열아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남성고라든지 뭐 지금 특정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좀 거북도 죄송하지만은 오히려 좀 뛰어난 학생들을 데려다가 오히려 지금 그 성과를 보면 그 우리 예.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어비슷한 지금 결과를 내고 있어요. 왜 자사고 계속 운영하고 계신지를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요 도표를 보시면은 예.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율형 사립고 근원도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상산고라든가 6개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교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그래서 일반고가 1420, 특목고, 외국어,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마이스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자율형 사립고 46개.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외국어 31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이 이렇게 김대중 정부에서 길게 하지 만든 않고. 이런 제도를 무슨 뭐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으니까 이게 철학이 다르다라고 해서 옹색한 근거를 들어서 폐지하는 것은 예. 맞지 않지 않느냐. 임창현 선생님 그리고 김정일 실장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이 많고 그 어느 학교 특정한 어떤 그 목적을 지닌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매몰돼야 되는 한번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받아들이든지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수시로 사실 마음이 변해요. 왜냐하면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화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 그 과거의 어떤 자사고라든지 일반계 고등학교 그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사실 미래 사회에 그렇게 준비하는 데 사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대의 역행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실장님께 드리고 또 드리죠. 예.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아마 비단 여기 앉아 계신 패널들의 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70년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열화에 의한 이런 교육이 조장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균등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회균등은 박탈된 상태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이미 신분이 정해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금수저 흑수를 타고났느냐. 그래서 이미 타고나면서 어떤 수저를 갖느냐. 이게 결국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이 오히려 그 신분을 고착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사고의 문제만은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고교 서열화 말씀드리면서 성골이나 진골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과학고나 이러한 민족사관과 같은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그 이어서 외고나 자사고 모두가 이제 특권학교의 문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 고르게 기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균등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는 이런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은 단순히 지금 말씀 중에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갔느냐 이게 교육의 시스템의 전부인 것을 찾으면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영- 이러한 예. 교육제도 전반적으로 이제 손을 함께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이 예, 제가 그러시죠. 예, 저는 그 학교가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화 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교조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교장을 있어서 아닙니다만,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어디다 두느냐? 예, 시험 없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열반 편성을 못하게 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얘들을 한 곳에다 다 잘하는 못한 학생을 다 모아놓고 우열반도 편성 못한다. 시험도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반폐지 편성고사도 못 보겠거든요. 그게 지금 못 봅니다. 고등학교 반편성고사 못 봅니다. 반편성고사를 해가지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알고 벌써 거기서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걸 선생님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못합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고를 이렇게 전환시키더라도 좀 그 평등 사상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예.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상생, 복지, 평등, 인권, 이것이 자율,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들한테. 경쟁도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왜 경쟁을 안 가르칩니까? 예. 예. 그리고 뭡니까? 평등만이 아니죠. 예. 다름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 다름도. 자율만이 아니에요. 자율만이 아니고 뭣도 해야 되냐? 거기서는 통제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도덕성 교육은 통제 아니면 도덕성 교육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쪽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참 예. 마음이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만 개선된다 하면은 예. 어떤 제도가 되든지 괜찮습니다. 예. 저는 하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는 반론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자사고 폐지를 둘러서 상당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에서요. 자사고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이런 식의 정책은 학교 간 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없애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렇게 우열반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20여 년, 30여 년 가까이 됐을 때 89년에 정교조가 창립할 당시에 아이들이 생목숨을 끊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 때문에 다시 30여 년이 흐른 지금 비슷한 경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아이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성적 하나로만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고냐 특목고냐 이 부분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특목고가 과학을 위주로 한 과학고가 생겼을 때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 미래를 과학적으로 택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학교를 위해서 경쟁 똑같이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다만 매몰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은 협력 교육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그런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기가 잘하는 부분, 다양성 있는 잘하는 부분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갖다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을 갖다가 성적 가지고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 교육은 이제는 빨리 지향하고 새로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제도권에서 틀 안에 갖춰놓고 여기에 들어와라.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의 관점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요. 좀 이게 좀 이야기가 좀 어지럽다 하실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가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사고 폐지에 관한 주장도 있긴 했는데요. 만약에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현재의 대학 입시를 정점화하는 교육 구조가 일반고에 그러니까 황폐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해결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말씀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입시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육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고 그럴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자사고 폐지가
해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까도 자사고라든가 외고가 폐지되면은 강남 8학군이 득세한다라는 아까 보도 자료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풍선 효과인데 예. 어떤 또 강남이라든가 일반고 예. 어떤 고등학교든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장차관, 장관 청문회 때 매번 등장하는 것이 위장 전입입니다. 강남으로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딸을 이화여고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으로 예. 청문회에 엄청난 예.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자유령 사립고 외고 때문에 강남 8학군도 없고 전국적으로 자유령 사립고가 있어서 이런 폐단이 사라진 마당에 다시 강남 8학군이 들썩이고 또다시 알겠습니다. 일반고가 명문화된다. 예. 황폐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 자사고가 생각- 폐지된다고 해도 입시 명문고는 또 생기게 돼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니 제가 예, 그러시죠. 네,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금 이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깁니다. 현재 이 서열화해 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봤을 때 이 학교 간의 경쟁이라는 것 자체는 그 학교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의 일부 학생들을 내세워서 간판으로 내세워서 나머지 학생들을 다 사실 포기하는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로 쓰는 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경쟁이 없어진다. 사실 경쟁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경쟁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 내에 순수한 어떤 경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학생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떻게 또 뭔가 더 노력의 어떤 필요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했었을 때 오히려 더 사실 이 학생들의 어떤 그 학력 그 성취감이라든지 이 성장은 더 많다라는 것은 해외의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경쟁과 협력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비교했던 회사들의 어떤 그 성장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자사고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그 일반계 고등학교의 황폐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일반계 이 자사고가 폐지됨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평준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가 오히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너무나 경쟁을 부추긴다 해서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지금 6월 1일 날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화한다 했는데 17개 시도 교육감은 정부 문재인 정부에게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상대평가로 있던 기존의 제도를 절대평가로 바뀌면 더 혼란이 있다. 그래서 교육감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경쟁은 수능이라든가 모든 것.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서열을 조장한다 해서 서울대학교를 없애버리자 하는 발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교육, 어떤 시스템,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경쟁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경쟁을 피해나간다. 자본주의 사회. 그렇지 않고는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교육 시스템화되는 거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경쟁을 아마 저 부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수능 절대평가제 부분은 현 정부의 공약에 들어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자사고를 할지 외고를 할지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서열화가 사라지고 일반고로 되면 모든 교육이 행복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육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입제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영어하고 한국사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뿐이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 물론 2018학년 수능부터 바로는 어렵습니다.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발맞춰서 수능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하고 아까 그 서울대 폐지론
사실 여러 번, 사실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서울대 폐지로는 바로 나오진 않고, 현재 사회적 교육위원회, 정교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회적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민주당 그 당시에 공약에도 들어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 학위제를 시작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나온 이유는 이게 함께 가야 된다. 단순히 특권학교, 고등학교 특권학교 폐지 하나만 가지고 교육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저희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패널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사고 당장 폐지하자 부분은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의 교육의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려면은 자사고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 교육 시스템 또 사립학교의 자율성 가지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건 별로 차이 없다고 하지만 2015년에 군산중앙고하고 우리 지역의 남성고 예. 학비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 학교의 평균 금액은 1년 동안에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발표가 나와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일반고에 비하면 일반고 예. 아까 우리 임창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300여만 원에 비하면 거의 3배 이상이 됩니다. 아니, 그건 분명한 총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보충수업비나 기획운동 말씀하셨지만 이미 기획운동이 박탈이 된 겁니다. 예. 1,00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3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함께 접근해보자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씩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마 양쪽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자사고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대충의 윤곽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짐작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못 들어간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장 김재균 실장님의 말씀은 자사고 폐지가 모든 교육 문제의 해결의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자사고 폐지에 관한 주장을 할 때 그 학생 선발권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사고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전기에 먼저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내신 성적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수하는 학생들을 먼저 말하자면 선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가 좀 나중에 좀 뒤로 처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선발권을 폐지하고 자사고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처럼 뽑아서 같이 교육시키는 건 어떤 이런 방안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요. 이제 예. 자사고 예. 계셔야 알지만 예, 예. 제가 알기는 자사고 선발이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처음에 자사고가 생겼을 때 예. 이때는 학교 성적 30% 이내, 뭐 예. 50% 이내 이게 규정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정기에 모집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예. 희망합니다. 예. 그럼 1.5배수를 뽑아가지고 예.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그렇게 뽑을 때 지금 학생 기록부를 내게 돼 있는데 거기 내신 성적과 출결 상황을 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것도 예. 보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아무튼 성적 중심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사고나 외고나 뭐 국제고나 이게 없앤다 해서 예. 일반화 고등학교로 하는 데에서 학교 서열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 또 서열이 또 생깁니다. 아까 예. 얘기했듯이. 예. 그리고 아까 제4차 산업혁명사에서 얘기하셨는데 저는요. 국가를 먹여 살릴 사람은 4차 산업혁명사에서는 몇 사람이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먹여 살립니다. 예. 그리고 일반 학생이나 국민은 4차 산업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하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텃밭이라요. 그냥 모든 씨를 똑같이 뿌려가지고 해바라기는 다 이 꽃을 같이 가꾸는 것하고 예. 이쪽에는 해바라기, 여기는 장미, 예. 여기는 뭐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학교를 그래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기르는 것하고는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겠느냐. 예.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일반 고등학교도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뭐 인성교육이 좋아진다 하는데 뭐 그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선발에 대해서 잘못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만 예, 예. 듣고 좀 하겠습니다. 예. 선발은 과거에 50% 이내 학생들을 그랬어. 추첨한 바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50%를 풀어버리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라든가 해서 추첨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발권 가지고 우리가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선발해서 함께 교육하기 때문에 불평등 교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수업료라든가 모든 걸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가는 자율형 사립고지 어떤 특정 집단의 귀족 학교가 절대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식교 선생님. 예. 네. 제가 여쭤보았던 것은 학생 선발권을 그렇게 가지는 것도 그지 뭐 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예. 지금 현재의 선발권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사고를 계속 학교들이 유지하겠냐라는 차원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아마 이 전라북도 3개 그 사립학교는 전부 다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남성고는 150억, 예. 장학재단. 예. 손태 이사님이 아주 150억 알겠습니다. 사대를 출해. 군장대도 아마 장학재단을 약 수백억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학을 예. 피땀 흘려서 이루어낸 사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예. 우리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 한 분만 얘기 듣고 토론을 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만 잠깐 보충을 드리면 단계적 접근 방식인데 바로 자사고의 현재 선발권이 일반고에 비하면은 자사고는 전기고 일반고는 후기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기 일단은 자사고 써보고 말자. 그래서 자사고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난 후기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오히려 자사고를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일반고의 슬럼화 이게 이루어진다. 아마 그 말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자사고에 대한 폐지에 대한 부분 단순히 자사고 특목고 이것만을 저희 예. 정교조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전체적 교육 시스템이 예. 민주당 선거 공약에 들어있던 것처럼 물론 민주당 선거 공약이 100%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는 완벽한 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그런 방식이고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와 사회적교육위원회가 현재 계속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곤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여한 걸 알고 있고 교육에 좀 이제 좀 바꿔야 한다라는 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사고를 둘러싼 찬반 논쟁 조금은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